안녕하십니까, 빅토리입실의 빅토리쌤입니다. 기존에 서강대 영상을 찍었으나 2021년 6월 9일 서강대학교 수능 최저 변경 및 완화로 인하여 교과 전형을 다시 분석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예측하였던 서강대학교 분석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하였고, 이 영상을 보시고 서강대학교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주관적인 의견이 있다는 점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목차입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 그래서 우리 애들이 대학교 갈 때 어떤 걸 더 챙겨야 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고교정 추천 전형이 생겼는데 얼만큼 추천을 받는가? 그리고 예상 등급은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 2차 전형 없어졌다는데 어떻게 해? 그 예상 등급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돼? 서강대학교가 좋아하는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 전형 신설과 정시 40%가 이제 이만큼 이제 많이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의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2차 전형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2차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수능 이후에 이렇게 제출을 해서 서강대 윗대학에 합격할 정시 성적이 나온 학생들이 있다면 수능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차의 모집 단위와 2차의 모집 단위의 경쟁률과 점수 차이도 큰 폭으로 차이가 났었지요. 하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통합적으로 1차처럼 선발을 하여 기존의 납치 방지 제도였던 2차 전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강대학교가 전략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성향을 다르게 받겠다 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성한 이 세 개 학교의 교과 전형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교과의 경우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강대는 교과 90에 비교과 10, 성균관대는 교과 100으로 보이지만 진로 선택 과목 20의 정량평가로 인해 학종의 색깔이 강하고, 한양대는 순수 교과 100%를 고집해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강대 국수 영탐 한 과목 3개 합 6에서 3개 영역에서 각 3등급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균관대는 국수탐 2과목 2개 합 5에서 영어 3,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또한 저번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성균관대는 탐구 2과목을 2과목 평균 소수점 절사, 제2외국어는 탐구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고요. 이렇게 수능 최저로 본다면 합격생들의 예상 등급도 유추할 수가 있는데, 한양대는 최저가 없으니까 1.0등급에서 1.2등급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강대의 경우 최저가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기존 수능 최저대로라면 1.3등급에서 1.5등급대 친구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이렇게 수능 최저를 대폭 낮춰버리게 되면 지역 학교에서 잘하는 1등급 극초반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것이고 합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문과 성향이 강한 서강대학교의 경우는 최저 등급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최저가 이렇게 완화가 된다면 경쟁자들은 몰릴 것이고, 기존에 생각했던 등급대보다는 더 높아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뒤에 가서 예측 점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문제점은 이 대학교들의 수능 최저 완화로 인한 중앙대 3합 7, 경희대 2합 5, 외대 2합 4, 시립대 3개 합 7, 홍대 3개 합 7, 이런 것처럼 교과 성적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번 연도 교과 전형에서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학년도의 경우는 서강대를 정시로도 갈 수 있는 친구들은 그 보험으로 수시 납치를 방지 위해서 서강대 2차에 학종 원서를 넣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는 성적과 학생들의 분포도의 차이가 있었고요.
하지만 2022학년도에는 2차 전형의 폐지,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폐지가 되어서 2022학년도에는 1차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를 더한 이런 전형이 되어버렸는데요. 왜 서강대학교가 2차를 없앴을까? 라고 묻는다면 전 한 가지 추측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학생들의 이탈률 방지와 서강대학교의 충성심이 높은 학생들을 선호하겠다 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이 충성심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서강대가 좋아하는 색깔을 반드시 나타내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서성한 모든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100%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성균관대만 제출이 되어 있고요. 이런 점들을 바라보았을 때 기존의 전공적 합성보다는 학업 역량을 우수하게 평가했던 서강대학교도 이제는 서강대 인재상과 평가 방식에 부합하는 학생을 작년보다는 좀 더 보겠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4차 산업에 걸맞는 공학적 인재를 선발에 좀 더 힘을 쓰고 한양대, 성균관대에 밀리지 않겠다는 이런 정면 승부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정시 전형의 부분에서 이렇게 수학의 가중치가 1.4에서 1.3으로 이렇게 소폭 하향된 점들을 보았을 때 이제는 수학만 잘하는 친구들보다는 종합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이런 서강대학교의 전략적인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전형으로 몇 등급 대학생들이 합격할까? 나 1등급인데 써도 돼? 라는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서강대학교 환산 점수는 어떻게 구하고 몇 등급대가 합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고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재수생은 불가하며 현역 고3 졸업 예정자만 가능합니다. 4학기 이상 국내 고교에서 성적을 취득해야 하고 추천 인원은 학교별로 10명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2명, 연대 5%, 고대 4% 등 상위 대학을 고려하였을 시 서강대학교 추천을 받는 학생들이 고교마다 10명씩 꽉 채워서 추천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 점수는 900점 만점이고 전 과목을 정량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 시간을 보는 것이므로 이 계산식은 잠시 뒤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는 기존의 국수 영탐 한 과목 3개 합 6이고 한국사는 4등급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에 4개 영역에서 3개가 3등급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바라봐야 할 것은 선택 과목 간 구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공계열은 수학에서 미적 혹은 기하를 선택해야 하는 학교가 많고 자연계열은 과탐을 응시해야 할 경우가 많으나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 간 구분이 없다는 점이 신기합니다. 즉 수학이 어려운 친구는 확통을 선택하고 과학이 어려운 경우는 사탐을 선택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강대학교의 경우 전공과 관련된 깊이보다는 학업 수행 능력을 보는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등급제, 이 800점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이 되는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등급으로 나오는 계산을 해보자면 단위수의 석차 등급을 곱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단위수 총합으로 나누는 계산 방법입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국어 과목을 받았어요. 국어 과목을 단위수가 4단위고요. 석차 등급을 2등급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석차 등급 2등급을 여기다 놓고 단위수를 여기다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석차 등급 1등급을 여기다 놓고 단위수를 5 여기다 놓고요. 여기도 3 여기다 놓고 여기에 3을 여기 3 안 보이는데 요거 3입니다. 요걸 3을 놓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누기로 4 더하기 5 더하기 3 요걸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83xx가 나오는데 반올림해서 1.83이 나와요. 그리고 900점 만점에서 99점 빼기 내가 받았던 점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이 친구 점수는 717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게 이제 학생부 교과 산출 방법의 900점 만점에서 800점에 해당하는 이런 공통 과목, 즉 등급으로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800점으로 환산한답니다. 두 번째가 ABC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머님들. 그거 100점 만점입니다.
성취도도 계산한 방법인데요. 우선 취득 성취 비율을 2로 나누고 성취도 하단 비율의 성취를 합계를 더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첫 번째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 과목 D등급을 받았어요. 이 D등급을 받았는데 성취 등급을 100점에서 20%밖에 A를 안 줬대요. 그러면 이 20%에서 나누기 2를 하고 나머지 30%와 50%를 여기다가 더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20 나누기 2는 10이 되고 30 더하기 50은 80이 되니까 10 더하기 80은 90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단위수 곱하기 내가 받은 점수에다가 단위수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78.21이라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A를 받는 건 당연하겠고 A의 비율이 작고 그 나만 잘한 과목의 단위수가 높으면 결과론적으로 높은 최종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취 등급제는 800점, 앞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성취 등급제는 800점, 이렇게 성취 도는 100점, 이렇게 성취 평가 부분에서 이제 900점이 나오는데요. 이 앞에 게 중요할까요? 뒤에 게 중요할까요? 라고 한다면 물론 둘 다 중요하겠지만 이 뒤에 거 이렇게 ABC로 나오게 되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잠시 뒤에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5, 1등급과 5, 2등급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라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등급 간 환산 점수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게 1등급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곱하고 또 1등급 받았어 여기다 놓고 단위수 여기다 놓고 여기다 나누기 4 하니까 1.0등급 친구는 그냥 1.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9 빼기 1 곱하기 100이 800점이고 올 2등급 받은 친구는 2등급, 2등급을 넣어봤더니 이렇게 900에서 2.00을 빼고 700점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환산 점수가 올 1등급은 800점, 올 2등급은 700점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800점에 가까운 친구, 올 2등급 친구는 합격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그 성취도 A를 받는 거는 당연한데 이 성취도 A도 다 다르다는 점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애들 잘못이 아니라 학교 잘못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식에 의거하면은 이렇게 1등급은 800점, 1.5등급인 750점, 2.0등급은 700점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똑같이 A를 받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A 가로치고 옆에 A가 90%를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90%에서 나누기 1을 하면은 45가 됩니다. 거기다가 남은 성취도 평가 10점을 주게 되니까 55점을 받게 되는 거고요. A를 50%만 준 학교 같은 경우는 50 나누기 2 하니까 25, 더하기 50 하니까 75. A를 20%만 준 경우는 20 나누기 2 하니까 10, 에다가 80, 나머지 80인 거죠. 그래서 90점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1.25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775점이 될 것이고 성취도 A를 받았는데 A를 받은 친구들이 90%나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럼 이게 55점이 되니까 결국에는 830점이 됩니다. 근데 내가 1.5등급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성취도 A가 20%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점수가 840점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750점에다가 성취도 90점을 더하니까 840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친구가 뽑혀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학생의 잘못이 아니에요. 학교의 잘못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노력해서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교 관계자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얼른 이 사실을 학교에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과 100점은 출결 50점, 봉사 50점으로 나뉘는데요. 3일 이내, 이렇게 3일 이내 결석을 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만점이고요. 봉사활동 20점이 완벽하다라고 한다면 50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봉사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3학년 1학기까지 봉사 시간을 조금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청소만 해도 되니까 봉사활동, 교내활동으로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은 비교과 100점은 큰 변별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성취도보다는 등급이 더 잘 나오는 학생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르게 성적 분포를 상위권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위수가 높은 주요 교과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환산 점수로 보여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환산 전 등급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교과 전형보다는 등급이 비슷하거나 살짝 아래의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능 최저가 있으나 전교권 학생들이 세계 영역 3등급 이내를 맞추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수능 최저가 아예 없는 한양대보다는 높게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적은 1.3 등급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 A의 비중을 낮게 측정한 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등급의 단순 격차보다는 선택 과목 A의 비율에 따라 환산 점수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다음에서 다음에는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이렇게 모두를 선발하고 있고요. 자기소개서와 수능 최저, 면접은 없습니다. 서류평가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복잡하지 않은 선발 과정으로 경쟁대학교와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과거 2차 전형으로 수시 납치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해 주었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통합되어 다른 학과들과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수능 전 모든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강대학교는 어떤 학생을 선호하는지, 어떻게 생기부를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이렇게 크게 학업 역량 해당되는 지, 알지, 인성에 해당되는 정, 이거 초코파이도 있었던 거, 성장 가능성에 해당되는 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 중에 이렇게 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 학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얼마나 알고 해결했는가, 학년의 변화로 인해 성적은 어떤가, 탐구하고 융합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해봤는가,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데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수준 높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였는가. 학교 이미 선택해서 어쩔 수 없지만 수준 높은 특목고 1등급과 보편적인 일반고 1등급은 다를 겁니다. 학교의 평균과 편차, 원점수를 고려해서 보겠다는 말이 되겠고, 두 번째, 학년이 증가할수록 교과 위계가 높아질수록 학업의 발전성이 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성적 상승 곡선이야? 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교과에 있는 내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 이건 안 될까? 이런 것들을 통해 문제를 탐구하는 데 있어 그 탐구 속에서 어떤 너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검증할 건지라는 과정이나 이런 세특이나 창체 활동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교과 심화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화여대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융합적인 능력입니다. 솔직히 위에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서강대는 특히나 이런 학생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간혹 세특을 보면 이런 세특들이 있습니다. 사회 과목을 수학과 연계하고 국어 과목을 과학과 연계하고, 이런 융합적인 모습이 서강대학교가 참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인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과학적 관점들, 이런 것들을 결합은 연세대학교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수상이나 혹은 창체 혹은 세특에 드러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 중에서 정,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은 나만 잘난 것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습,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을 나서서 하는 모습, 친구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소통하는 모습, 이런 기본적인 인간성이 되어 있는 학생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만의 결과물이 아닌 공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인가를 질문하고 싶어요. 협업 활동 및 협업 능력들을 안 하고 온 경쟁자 및 학생 없을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학생들 중에서 왜 내가 뽑혀야 돼? 라고 한다면 그런 마땅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협업 능력의 끝판왕이자 결과물 및 증거로 내세울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것들이 바로 공동수상인 겁니다. 공동수상이 없어도 다른 부분에서 이 능력을 어필해준다면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협업 능력의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타인이 힘들어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행특에서 드러나면 참 좋은데요. 흔히 생기부에서 이런 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남이 하기 싫은 거 나도 하기 싫어요. 나도 빨리 집에 가고 싶고요. 근데 왜 이렇게 생기부에 적혀 있을까요?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입학사정관님들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의 도출까지 충분한 소통이 보이는가입니다. 자율활동에서 인권교육을 들었다면 그 교육을 듣고 인권 인식 개선이나 혹은 우리 학생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다른 학우들과 소통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자율활동이나 동아리활동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결, 봉사는 당연하겠죠. 자, 이렇게 이 정적인 부분들, 인성적인 부분들이 잘 들어가 있어야 입학사정관님들께서 좋아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발전 가능성은 단순하게 발전 가능성으로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평가 요소들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요. 현재 상황이나 수준으로,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겠다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써져 있어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수행평가 주제 잡을 때 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가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활동을 심화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한 주제로 경험의 다양성을 내세워야 되는데요. 또한 교과에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수 있는 것을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니까요. 아까 학업 역량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적 추이도 신경 써 주셔야겠죠. 그 외에 자기 주도성, 경험의 다양성들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학업 역량에서 보였듯이 학업의 발전 가능성, 즉 성적 추이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활동의 수준 및 질을 높이자입니다. 1학년 때 한 활동을 2학년 때에 심호하고 3학년 때는 그런 오류를 찾고 검증하는 이런 활동, 사실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 소재거리입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를 안 본대요. 그럼 자기소개서를 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더욱더 좋은 생활기록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활동에서의 여러가지 경험을 시도하고 노력해 보았는가인데요. 예를 들어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백신을 연구하기 위해 백신의 종류를 알아보고, 백신의 체내와 작용 원리를 알아보고, 백신의 구성 및 생산 공정 및 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한 가지의 목표를 두고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를 해보라는 것이 경험의 다양성입니다. 나 이거 했어요, 나 저거 했어요, 나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험의 다양성이 아니라요.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꼭 리더가 아니라도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잘 알고 화합시킬 수 있어 라는 점이 있다면, 그것이 생기부에 있다면 의기소침하거나 소심한 우리 아이들도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의적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가 인데요. 남들 다 하는 연구, 인터넷 블로그 뒤져가지고 하는 연구, 이런 거 말고 나를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되게 할 수 있는 것들,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접근, 이런 것들에 통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야말로 합격을 이끄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지원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성적 상승 해봤는가? 사실 모든 대학교들이 원하는 거겠죠. 근데 서강대 특히나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데는 전공적 합성도 많이 보지만 서강대는 이렇게 학업 역량적인 측면에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비판적 사고를 해봤는가입니다. 이렇게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검증하고 결론이 나온 학생, 즉 양보다는 질적으로 활동의 우수함을 드러내는 학생, 이런 부분들이 세특이나 창체활동이나 혹은 과정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융합적 세특을 만들기인데요. 이 부분은 연대나 이대나 서강대학교나 이런 모든 것들, 이 세 가지 대학교는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게 됩니다. 다른 과목과 연계해서 본인의 문제나 호기심을 해결하는 학생, 이 서강대학교의 인재상일 겁니다. 다른 거 모르겠어요? 그럼 이 세 개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전형을 등급으로 나눈다는 것은 사실 큰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제시해드리는 이 점수는 그동안 보냈던 학생들, 그리고 서강대학교에서 종합전형으로 교과를 보는 크기, 그리고 학교별로 이 정도 점수면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작성해보았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편차도 다양하겠고 일반고지만 외고만큼 좋은 학교도 있지만 보통 이 정도가 합격하고 선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연계열의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특이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 내 생기부잖아. 이거 내 이야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연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저 또한 일반고 친구들 2.5등급이지만 생기부가 특목고만큼 좋다라고 한다면 저도 또한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서강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 상위권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고 합격한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그 큰 기쁨 저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자녀들의 밝은 미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고요. 잠시 뒤에 1대1 방송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